전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달째 감소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최대 시장 중국 경기의 부진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수출이 언제 살아날지 불확실합니다. 이순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 줄어든 488억 6천만 달러. 지난해 12월 이후 5달째 내리막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책임졌던 반도체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13.5% 줄어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재고 조정이 이어지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주로 쓰이는 D램 가격이 지난해 4월에 비해 50% 넘게 떨어진 탓입니다.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시장이 이제 조금 수요를 다시 회복할 거라는 예측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수출의 또 다른 축인 대중국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4.5% 줄어 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수출 감소폭은 2달 연속 줄었습니다. 또 수출 물량은 지난해 4월보다 2.5% 늘어 2월과 3월 마이너스에서 반등했습니다. 대외 여건이 지금 아직도 불확실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추세적인 반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런 그런 판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2.4% 증가한 447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 수지는 41억 2천만 달러로 8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입사원들의 평균 연봉이 3,53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이는 지난해 361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연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82.3%가 3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했고 5천만 원 이상인 곳도 2곳이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520조 5천억 원, 2017년 496조 1천억 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503조 8천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전력으로 5조 3,320억 원이 증가했고 가스공사는 2조 1,927억 원, 도로공사는 6,301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 1천억 원으로 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의 발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도 이번 달 5G 전용 단말기를 내놓는 등 세계 5G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듭니다. 누가 웃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국내 시장 출시 한 달도 안 돼 26만 대를 팔아치우며 순항한 갤럭시 S10 5G. 오는 16일 미국 출시를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선보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기된 자연 발화 주장이 입안에 가시와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화면 결함 논란에 이어 갤럭시 S10 5G도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외부 충격에 의한 문제로 제품 이상이 아니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갤럭시 노트 7 사태를 연상시키는 이번 발화 논란 소식은 SNS와 외신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제품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도 교환도 없다던 삼성전자는 일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장의 책임자랑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조치를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이달부터 LG전자는 물론 반값을 내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도 5G 단말기를 줄줄이 출시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벌입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회사의 제품을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대부분 보험 하나씩 안 드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험약관 실제로 읽어보셨는지요? 뜻모를 낯선 한자어의 문장은 어찌나긴지 몇 번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죠. 금융당국이 개선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평균 공시 이율과 대위권, 가지급 보험금. 언뜻 봐서는 정확한 이해가 힘든 말입니다. 실제 보험약관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문장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안 준다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아가지고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고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험개발원이 일반인들의 전반적인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7.9점이었습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에서 일하는 평가위원들의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물었더니 100점 만점에 6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모두 이해가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이 개선하고 있다지만 지난해 만들어진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 위원 가운데 소비자 쪽 인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제대로 고치기 힘든 구조인 겁니다. 업계 중심으로 모여서 TF를 구성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금융당국은 금감원에서 추진 중인 약관순화위원회에 소비자 쪽 전문가들을 영입해 소비자 친화적으로 약관을 고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SNS에서 영향력 높은 인물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최근 이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만큼 투명하지 못한 데다 제품이나 서비스도 부실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여성복, 화장품 쇼핑몰 운영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자신이 파는 의류, 화장품 등을 써보며 제품을 홍보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 여기서 파는 호박즙의 위생 문제가 불거져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개인 장터를 운영하는 SNS 사용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실제로 SNS 마켓 활동이 많은 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마켓으로 검색해보면 의류, 화장품 등 관련 게시물이 170만 개가 넘게 나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SNS 특성상 미등록 여부 확인이나 불법 행위 적발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SNS 쇼핑 경험이 있는 4,000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는 계속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교환 환불 거부, 입금 후 연락 두절 등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SNS 마켓은 전자상거래 약관 등이 없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이용 전 판매자의 연락처나 거래 기록을 남겨두기를 당부합니다. 소셜미디어 자체가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기 쉽습니다. 개인으로부터 구매를 하기 때문에. 또 당국이 SNS 마켓의 시장 규모 파악과 함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보다 낮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상향 조정을 요청했는데요. 지자체가 조정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소폭에 그쳤고 그 내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열람당 시 14억 7천만 원이었지만 확정 공시금액은 17억 3천만 원으로 2억 6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 1,2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주택도 당초 61억 원으로 공시됐다가 확정 공시 때는 63억 1천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서울 시내 8개 자치구 456채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면서 가격이 조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들 주택 외에 구청별 표준주택과 다른 주택 간의 공시가격 인상률 차이는 대부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동구와 마포구 등 4개 자치구는 잠정치보다 평균 0.1%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300여 건으로 가장 오류가 많았던 강남구는 조정된 공시가격 인상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자치구와 비슷하게 인상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표준주택과 다른 주택 간 차이가 7%포인트로 컸던 용산구는 오히려 더 낮췄습니다. 국토부가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표준주택 가격의 인상폭을 키웠지만 지자체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두 개인 공시가격 조사기관의 일원화보다 조사 과정을 담은 보고서나 세부 산정 정보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건지 그런 그 사전 조사나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주택들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었고 그중에 어떤 게 선정됐는지 그런 거를 좀 공개를 해주면. 국토부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감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봄철 이맘때면 쭈꾸미가 제철인데 가격이 예년보다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수년째 이어진 남획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쭈꾸미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간 못 잡게 하는 금어기를 운영합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국내산부터 태국, 중국산까지 제철을 맞은 쭈꾸미가 진열돼 있습니다. 국내산 쭈꾸미는 100g에 3,580원. 몸집이 더 큰 낙지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는 데다 다른 수산물에 비해서도 값이 비쌉니다. 저희 가족도 쭈꾸미 해무침이랑 쭈꾸미 볶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부드럽고 맛있는데 쭈꾸미 가격이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게보다도 더 많이 비싼 것 같아서 손이 선뜻 가지가 않아요. 쭈꾸미 가격은 지난해 기준 전년보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싹쓸이 조업에 쭈꾸미 잡이를 즐기는 낚시인들까지 생겨나면서 바다에서 쭈꾸미를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8년 8,000톤에 달했던 쭈꾸미 어획량은 지난해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 이에 정부는 쭈꾸미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어기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금어기가 시행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같은 규제를 산란기인 3월과 4월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자원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산란기가 지금 현재 맞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반드시 있을 테고 어민들에 대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쭈꾸미 생태를 모니터링해 금어기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신세미 캐스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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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근로자의 날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휴일인 만큼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직장인들도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 근로자 날이 반가웠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직장인들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연차 없이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휴일이잖아요. 그런데 반갑지 않은 직장인도 있다니 어떤 이야기죠? 네, 얼마 전에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근로자의 날에 출근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5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건데요. 출근할 계획이 없다라는 응답은 53%였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7%였습니다. 인크루트는 지난 3년 동안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들의 출근 실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40%가량의 직장인들이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7년과 2018년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7%와 50%였다고 합니다. 네, 매년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이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직업에서 이렇게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건가요?
네, 직군별로 살펴보면 시설관리직이 71%로 가장 높았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보안과 경비 등 이 72%가 쉬지 못한다고 응답을 해서 시설관리직 분야가 가장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와 생산직에서 각각 54%가 쉴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관리직에서도 41%가 출근 계획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중에서 출근한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은 각각 33%로 낮았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전일제 근로자의 39%가, 시간제 근로자의 50%가 출근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시설 관리직의 경우 시시때때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가 극히 적군요. 대체 인력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좀 씁쓸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 출근 유무는 기업의 규모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설문은 영세 기업과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1000명 미만의 중견기업, 1000명 이상의 대기업으로 나눠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영세 기업의 경우는 53%,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31%, 대기업은 35% 순으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영세기업은 절반 이상이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처와의 마감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에도 일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조사 결과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 때문이라는 대답이 21%로 가장 높았습니다. 1위에 올랐고요. 또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낼 수 없다는 응답도 20%였습니다. 또 18%는 박하윤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다시피 거래처나 관계사가 근무를 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고요. 종합병원과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 직장 특성상 출근이 불가피한 직장인도 13%였습니다. 그 외는 교대 근무 순번에 따름이 12%, 추가 급여를 받고자라는 것이 5%였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휴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도 5%로 조사됐습니다. 네,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답이 가장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따라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점은 어땠나요? 네, 안타깝게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밖에도 보상을 받는 직장인에게 보상 내용을 물어보자 1위는 19%가 응답한 이 휴일 근로수당 지급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름이 16%, 3위는 14%의 비율을 보인 대체 휴무일 지정, 4위는 4% 비율을 보인 식대와 교통비 지급으로 대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노동법상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휴일 아닌가요? 그런데 보상도 안 이뤄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1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법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근로 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자의 날에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일터에 나가 일하신 분이 있다면 꼭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신수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